RD 수첩.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검찰청입니다. 안녕하세요, ID 수첩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일이 아니게 돼버린 보이스피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사이트 접속 유도 및 ARS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수법들이 정교해지는데요. 수많은 보이스피싱 중에 오늘 알아볼 보이스피싱 내용은 검찰을 사칭해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해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통화 내용을 ID 수첩에서 입수했습니다. 통화를 하신 분의 음성은 신변보호를 위해 변조를 하였고 범죄자의 음성은 그대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되시죠? 네.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검찰청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본인과 연루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되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린 겁니다. 아, 네. 본인 1900 맞으시죠? 네.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범들이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수법이 매우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께서 전라도 광주 출신의 45세가 된 남성인데 정재필이라고 아시는 사람입니까? 몰라요. 왜 정재필에 대해 여쭤보냐면요. 저희 검찰에서 정재필 주범으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검거한 현장에서 대량의 신용카드와 대포 통장들 압수하는 과정에 본인 명의로 된 시티은행 계좌 한 건이 발견되다 보니까 연락을 드린 거고요. 네. 이 계좌를 조회해본 결과 계좌가 2019년 3월 21일 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점에서 개설된 계좌건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계좌를 본인께서 직접 금융권에 내방하셔서 개설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본인한테 연락드린 이유가 본인께서 직접 통장을 개설하셔서 정재필 혹은 그 일당들에게 금전적인 대가성을 받고 통장을 판매 양도를 하신 건지 아니시면 본인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명의를 도용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확인차 연락을 드린 겁니다.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범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사전에 만든 검찰 사건의 시나리오를 읽어주는데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실 민간인이라면 검찰에서 전화받을 확률이 매우 적어요. 아니면 이런 일이 진짜로 발생했을 경우에 공문으로 날라오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보통 그런 거 막 서류로 오지 않나요? 막 통화로 오니까는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아니면 통화가 싫으십니까? 아니 그럼 서류로 보내드릴게요. 나와 조사 받으세요 그럼. 전화 받으신 분께서 전화 내용을 의심스러워하니 보이스피싱범이 관련 내용을 서류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청 어디로 오라는 말도 안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전화를 받다 보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찝찝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직접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분을 만나 그때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고 언제 보이스피싱이라고 느끼셨나요? 전화를 받고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을 때 평소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는데 검찰에 전화 왔다는 부분에서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통화를 다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처음에는 끝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내 정보를 알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보이스피싱범과 전화를 끊고 나서 더 큰 걱정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갑자기 무서운 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정보도 알게 될까봐,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 전화도 올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전화를 받기만 해도 찝찝함이 생기는 보이스피싱 전화.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전화를 해서 예방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이게 전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보이스피싱 유형은 다양해요, 선생님. 네. 누군가로부터 내 정보를 물어보거나 금융거래를 파악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이런 거에 주의하시면 되세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다급하시더라도 대표번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플이 설치가 되면 내가 정당한 기관으로 전화를 해도 모두 전화가 사기범들한테 집중이 되면서 그 전화를 가로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도하면 설치 안 하도록 하셔야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누군가로부터 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를 파악하거나 돈을 송금하라고 할 때는 그 전화는 믿고 걸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공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어플은 핸드폰을 해킹을 하기 때문에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화들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전화를 바로 끊고 바로 수신 차단을 하시는 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방법이고요. 혹시라도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돈을 송금하면은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돈을 송금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신속하게 입금한 계좌 지급 정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피해구제 절차, 경찰서를 신고한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상제도가 아니고 환급제도이다 보니까요.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돈만 반환받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결론 없이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10-6791-9588 이 번호로 전화가 올 경우 전화를 받지 말고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범,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내일도 즐거운 주말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